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체감할 거야.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출근해야 되죠. 예. 출근하면 출근길 사람들 표정 보면 밝지 않습니다. 많이 안 밝아요. 여러분 출근하더라도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표정이나 이제 좀 모습 보면 아,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거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길 사람들 표정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해맑게 살짝 웃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걱정이 많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인상 찌푸리면서 땅 보고 걷는 분들이 많아요. 스마트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보다 인상 쓰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지긴 했어. 여자분들 중에 좀 약간 침울한 표정 지는 사람도 많아지긴 했고 그게 좀 드러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 다들 걱정이 많구나. 다들 뭔가 좀 현생이 힘든가 보다. 이런 거 많이 느껴집니다. 예. 말은 안 해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좀 인생이 좀 힘드네. 예전 같지 않네. 사는 게 많이 버겁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사는 게 크게 걱정 없는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죠. 근데 서민들은 느낄 겁니다. 왜냐 서민들은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1년 사이에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은 좋을까요? 내년은 지금보다 괜찮을까? 내년은 밝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밝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 어둡게 봅니다. 더 안 좋게 봐요, 올해보다.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년은 진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내년에 정말 뭐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많죠. 왜냐 유튜브에 그런 사람도 많아. 뭐 내년엔 정말 버티기 힘들 겁니다. 내년엔 진짜 뭔가 터질 겁니다. 이런 주제 영상들 많거든요. 물론 그게 뭐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냥 예측이니까. 근데 객관적인 지표나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올해보다 확실히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 제조업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부강병하면서 선진국 대열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조업 사정이 안 좋죠. 예. 많이 안 좋아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초일류 대기업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확실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에이지 쪽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에이지는 제 생각인데 아마 내년에 대규모로 좀 희망퇴직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 에이지는 지금 보면 계열사 한 군데만 희망퇴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분야에서 희망퇴직합니다. 전 분야. 제가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일단 LG 디플이 어디냐면 이제 파주,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TV 패널 만드는 거. 예, 여기가 적자가 장난 아니에요.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3조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한번 볼까? 적자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누적된 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세게 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5,600억입니다. 아마 누적 적자가 3조가 맞을 거야. 그동안 쌓인 것들. 예, 작년에 적자가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 뭐 LG 쪽은 다 위험해요. 뭐 LG 전자도 그렇고, LG 뭐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다 안 좋아 이게. 예. 그래서 아마 LG 계열사 다니는 분들은 좀 몸을 많이 사리고 있을 겁니다. 예. 웬만하면 나가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누군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갈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도 몸을 많이 움츠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일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매번 한 얘기지만 공장이 잘 안 돌아가요. 공장이 잘 돌아가야 뭐 산업특근 수당도 받고 월급 두둑히 받으니까 그나마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잘 돌아가는 공장이 없어요. 여러분 공업단지에서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밤 한 6시 지나면요 불 다 꺼져 있습니다. 불 다 꺼져 있어. 공장의 기계 소리 안 들려요. 일이 없다는 거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예전만큼 안 되는 거야. 예. 중소기업도 잔업특근 좀 하면 월급이 좀 되거든요. 근데 잔업특근을 못 하다 보니까 월급이 많이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돈 나올 곳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외식도 잘 안 하고, 이용에 돈도 안 써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타격받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제조업 근로자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죠. 보통 공단 근처에 보면 이제 고깃집, 치킨집, 호프집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장 근로자들 회식을 안 해. 회식도 안 하고 일 끝나고 뭐 맥주 한 잔도 안 먹어요. 저 포항이 그 철강은 유명하잖아. 포항이 요즘에 좀 철강 경기가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죠? 뭐 포항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철강을 끼고 있는 광양이나 뭐 당진도 안 좋아. 안 좋은데 포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현대제철 공장 이제 가동 중단하고 포스코도 일부 공정 가동 중단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고깃집 있을 거 아니에요. 고깃집이나 음식점 매출이 절반 정도 떨어졌대. 절반. 예. 왜 떨어졌을까요? 공장에 분명히 직원이 있을 텐데 직원이 있죠. 근데 뭐 잔업특근 같은 거 안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몸을 많이 사리게 되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안 가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가장 걱정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 분들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일 겁니다. 예. 제 방송에도 아마 자영업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영업은 정말 분위기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은 맛집이나 좀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없습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요즘에 와가지고 몰락하는 분위기야. 예.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고 매니아층이 있잖아. 근데 점점 매니아층이 좀 떨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왜냐? 일단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뭐냐면 비싸요. 예. 치킨, 햄버거, 카페, 피자, 아이스크림 다 비쌉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비싼 게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파는 어떤 음식을, 아이템을 가격 낮춘 적이 없어요.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올렸으면 올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사 먹게 돼요. 여러분 치킨 좀 덜 사 먹지 않습니까? 왜냐? 치킨값 비싸니까. 그러니까 치킨 피자 맛없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편하게 못 사 먹겠어. 왜냐?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치킨 피자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안 먹게 되죠, 치킨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치킨집이 많이 안 된다 해요. 피자집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격을 또 낮출 수는 없어. 워낙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성비를 많이 찾게 되죠. 가성비. 싸고 양 많고 맛있는 데 찾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싸고 양 많고 맛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게.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음식값 비싸니까. 아니, 내가 자영업자라면 가격 낮춰서 장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장사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 국밥 한 10,000원 넘게 팔아도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 1,000원 낮추잖아요. 마진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무료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자영업은 마진율이 정말 극악입니다. 극악. 정말 극악이야. 예. 장사 안 된다고 또 낮추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 가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영업자분들 내년이 정말 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민들 중에서 좀 빚을 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빚을. 예. 예전보다 빚갚기 컨텐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빚갚기. 난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된 게 나이 먹고 모은 돈을 넣고 빚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 특히나 배달 라이더분들 보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있거든.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야.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빚만 있어요. 빚도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적은 분 한 7천, 많은 분 1억 5천이에요.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이게. 뭐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배달집 유독 많아 이게. 아니, 배달은 사실 뭐 배달 라이드 하는데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배달도 공짜로 할 수는 없어요. 오토바이나 장비 사야 되는데 뭐 다른 사업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 잡아서 한 4, 500이면 할 수 있어. 근데 도대체 뭐 하셨길래 나이가 좀 있는데 빚이 많은 걸까? 그런 사람이 좀 많아. 그럼 빚 갚아야 되잖아요, 배달로. 빚 갚으려면 배달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개인 빚이 한 1억 2천 이상이다. 그러면 배달로 못해도 달에 한 450만 이상 벌어야 돼. 450 수익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 배달 시장이 한 최근 3년간 많은 변화를 좀 이뤄냈습니다. 많은 변화. 일단 단가가 올라가긴커녕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안 나오죠. 몇 시간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한 3시간 타고 한 13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예.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라이더가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라이더가. 왜 많아졌을까 라이더가? 라이더분도 알잖아요. 이거 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벌지 못하고 이 배달 쪽도 내놓으셨냐는 거 아는데 왜 많아진 걸까?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다른 직장 있고 다른 알바 있으면 좋은 알바 있으면 그거 하겠지. 근데 요즘에 노가다 일도 없고, 예, 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데 여기 오는 거야 이게. 배달은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배달 쪽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몇 시간 타면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안 통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또 빚 갚아야 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은 좀 막대한 빚이 진 사람이 막대한 빚. 예. 뭐 빚이 액수가 작으면 노력을 충분히 갚을 수 있겠지만 액수가 억 단위 넘어가면 사실 일반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갚을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너무 빚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 못 갚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한계가 있어 이게.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는 무슨 빚 갚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 가장 힘든 사람은 좀 막대한 빚이 진 사람일 거예요. 막대한 빚. 네, 엄청난 빚이 진 사람일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빚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다중채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연끌, 창업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경기가 어려우니 갚을 방법이 점점 안 보이죠.
부업 관련 일자리도 씨가 마르고 있고 점점 배달 쪽에 유입된 사람들만 증가하다 보니 그 안에서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아무튼 무리한 빚은 지지 맙시다. 내년에 가장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아마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일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금 빚 갚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 이게. 왜냐하면, 일단 빚 갚는 분들 다치면 안 돼.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골로 갑니다, 이게. 뭐, 직장 잘리면 골로 가. 왜냐?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때 좀 여유자본을 만들어 놓고 빚을 만들면 안 되는데, 빚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그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일단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일거리가.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일할 곳은 많이 없어요.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숫자가 적고, 뭐, 배달 쪽도 콜은 주는데, 라이더는 많고. 그러니까 투잡하기 쉽지 않죠,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배달 쪽으로 사람들이 왜 유입돼 있어?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빚쟁이들이 많은 거야, 이게. 다중채무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배달을 뛰어든다고 다 빚을 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게 그런 거죠. 그 빚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거. 예. 빚을 안 갚으면 터집니다. 터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서민이 너무 빚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이제 빚을 지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근데 잘 안 갚아지잖아 이게. 생각처럼. 빚일 때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린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빨리 갚으라고 추심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있잖아요. 그 창업하면서 대출받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제때 내지 못해. 그럼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금기관의 추심 직원이나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아마 바쁠 것 같아요. 왜냐 돈을 제때 못 갚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 개인 사정을 봐줄 수는 없어.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많은 빚쟁이분들, 다중채무자 많은데 그 중에 빚을 갚지 못해서 점점 압박을 받게 되고 더 이상 갚지 못해서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걸 누구 원망할 수 없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가했고 얼마나 자기 능력에 비해서 좀 큰 일을 벌였는지 아마 내년 되면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일반 서민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큰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왜냐 버는 거 뻔하잖아요. 네. 내년에는 얼마나 빚이 무서운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 빚을 못 갚고 낙오한 사람들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민은 웬만하면 빚지면 안 됩니다. 빚지면 안 돼. 빚만 안 지면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쓸데없는 거 일 안 버리고 대출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너무 욕심 많이 부렸습니다. 예. 그 욕심 많이 부린 대가를 아마 내년에 좀 많이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능력에 맞지 않는 오버한 욕심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 예. 수리도 사시고요. 그리고 절대 대출 받아서 뭐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더욱이 창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 얼마나 벌든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열심히 살고 나부터 무너지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